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일들로 인해 폭발해 남편을 반품하기로 결심했는데 너무 빡치는 마음에 답답함을 풀어보고자 글을 씁니다. 화가 나서 횡설수설할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려요. 우선 사건의 발달은 시댁 문제로 오지게 싸우면서 일어났습니다. 제사, 명절, 시어머니의 막말 등 그냥 상상 가능한 모든 일들을 1년 동안 매달 겪으면서 지내왔거든요.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싸우다 결국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에 양가 모두 안 갔었고 시어머니 생신도 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결혼 직후부터 시댁에 이유 없이 2주마다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지난 설부터 저만 안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만 시댁과 왕래 중이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 시댁에 혼자 다녀온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당시 제삿날을 전부 체크해놨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5월 4일이 제사라고 하셨다네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삿날 혼자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제사 날짜가 왜 바뀌고 없던 제사가 왜 생기는지 의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분명 작년 5월 4일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했고 이래저래 지내느라 친정에 못 갔었기에 그날이 제사가 아니라는 걸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날이 제사라고 하는 건지. 사실 대충 그 이유는 알 것 같긴 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가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결국 그 일로 주말에 남편과 또 크게 다투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 집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방에 있는 친정에 알리러 차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웃긴 건 저희 집에 차가 한 대인데 차가 없다고 남편이 어제 오늘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집 앞에 바로 정류장이 있고 회사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도 택시를 불렀던 거였죠. 사실 저희 남편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1년 동안 설거지 한 번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요. 저희가 결혼식을 하던 해 코로나가 터졌고 그 와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쉬고 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리조트였는데 대형 물놀이 시설이 메인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취업 전까지 집안일을 제가 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그러겠다고 자진한 거였고요. 아무튼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신혼집에 살림을 채워놓고 셀프 인테리어도 하고 요리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안 해봤었는데 막상 해보니 새 물건 채워 넣는 재미도 쏠쏠했고 요리도 블로그나 영상들을 찾아서 하니 할만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건 제 살림이라 그럴 수 있던 거였죠. 문제는 시댁에 가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자기들 집안일에 저를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며 무조건 싫어하셨고 그러면서 저는 툭하면 소환해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남편의 아침밥을 챙기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며 남편이 담배를 못 끊는 것도 제 탓, 술을 마시는 것도 제 탓, 그냥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평생 아침밥을 안 먹던 사람이고 일어나는 것도 깨워야 간신히 일어나는데 아침밥 챙기냐고 몇 달을 들들 볶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준다고 했었고 차리고 나서 일찍 깨워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먹겠다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일들이 몇 달간 지속되니 하루빨리 취업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다 해서 맨몸으로 결혼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결혼 전 벌어놓은 돈이 제가 3배는 많았기에 결혼 비용은 딱 반반 했었고 전셋집에는 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그간 참고 있었는데 재산 문제가 터지면서 이만 끝내자 생각하고 친정에 다녀오게 되었던 거였죠.
그런데 친정에 다녀오자마자 또 한 번 저를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에 가면서 남편에게 다녀오고 나면 너와 정리하고 싶다 하고 말했었고 일부러 설거지를 안 해놓고 갔습니다. 이후 남편과 시댁이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참 웃긴 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탓을 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탓하고 남편은 지 부모 탓을 했다는데 참 가관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친정에 있는 동안 남편이 미안하다, 다 바꾸고 고치겠다 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었고 시부모님께서도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전화를 받아달라는 연락도 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대충 요약하면 앞으로 절대 본가에 소환시키지 않겠다. 시부모와 일절 연락 안 해도 된다. 자신의 태도를 고치기 전엔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런 말들을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결혼 전 시부모님이 우리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나 명절 등 음식할 때 남편이 다 도왔다는 말씀도 하셨기에 가정적이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모든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쓰레기 한 번 안 버리고 분리수거도 한 번을 안 했습니다. 부탁을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친정에 가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선택은 너의 몫이다. 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래도 노력은 해봐라. 할 만큼은 하고 끝을 내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왔는데 역시나 싱크대 안에 설거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확고하게 이혼 결심을 하게 만든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싱크대 위에 찢어진 라면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안에 라면과 스프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싱크대 안쪽에는 뽀글이를 해먹은 봉지가 있었고요. 그걸 보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제 집에 오니 저도 없고 밥도 없어 뽀글이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라면 끓이고 김치 꺼내는 것도 귀찮았던 거겠죠. 아무튼 라면을 하나 꺼내서 봉지를 뜯는데 가운데가 찢어져서 그걸 그대로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다른 라면을 꺼내서 뽀글이를 해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욕도 아깝고 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연애 때는 티가 안 났냐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연애 당시에는 세상 부지런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확 변한 거였죠. 그런 남편을 보며 실직하고 결혼하면서 집안일을 모두 내 몫이라 생각했던 내가 잘못한 건가 하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참 황당한 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젠 정말 지치네요. 지금 제가 취업을 준비하다 자격증 취득으로 변경해서 공부 중인데 올 가을에 시험이 있습니다. 해서 친정에서 집으로 오면서 그때까지만 참아보자. 진짜 이 악물고 공부하자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잘나신 시댁에 반품하려고요. 지금 밤 12시가 넘어가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비번 바꾸고 짐은 시댁에 킥으로 보내야겠어요.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무슨 이딴 물건이 다 있는지. 제발 이딴 집구석은 아들 결혼시킬 생각 말고 평생 지들끼리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추가입니다. 남편놈 집에 와서 회식이었다는데 싸놓은 짐을 들려서 차키 주고 내보냈습니다. 해 뜨고 나서 잠깐 눈을 붙여서 그런지 정신이 몽롱하네요. 너무 울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이혼은 못해준다 하기에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에 전화를 했더니 다 방문하라는 이야기뿐이네요. 사실 어제 남편과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남자 진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옥 같은 소리를 늘어놓기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이고 나발이고 정남이가 다 떨어져서 뒷모습조차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놈의 우리 엄마 타령을 어찌나 하던지. 저도 엄마가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야기 도중 지네 엄마가 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 불쌍한 거고 저희 엄마가 일하는 건 돈 있는데 취미로 하는 거 아니냐는 듣도 보도 못한 개논리를 펼치기에 니네 집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너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 탓 아빠 탓을 하며 그런 일 없게 하겠다는데 자기 잘못은 절대 언급 안 하더군요. 그 와중에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개소리까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뻔했습니다. 네, 저 없으면 못 살겠죠. 속옷 한 장 지 손으로 안 빠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욕구도 해소해야겠고 종노릇할 사람도 필요하니까요. 이게 결혼 전 남편 놈이 말한 꽃길인가 싶네요. 이 지경이 돼서도 지 잘못을 모르는 남편 놈과 시댁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시댁에서 네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상처 많이 받았구나. 이해해주겠다. 뭐 이딴 소리를 짓거렸다는데 누가 이해를 해달라고 했나요? 그냥 다 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들끼리 지네 세상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런 글 보면 연애 때 본색 드러내는 인간들이 훨씬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 때는 세상 자상하고 가정적인 척 위선을 다 떨다가 결혼하자마자 저게 무슨 짓인지. 두 번째.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아직도 저런 미친 것들이 있다고요? 시은이 넘은 저희 오빠도 올케가 전업인데 청소와 설거지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없던 제사가 생겨요. 진짜 욕 나오네요. 어떻게든 부리겠다는 의지 같은데 남의 집 귀한 딸은 왜 시집만 가면 저 난리를 겪는 건지. 당장 반품하시고 플랜카드 좀 걸어주세요. 또 어떤 불쌍한 중생이 저것들한테 속을지 모르니까요. 세 번째. 뽀글이 해먹은 것도 웃긴데 중간에 봉지 찢어진 거 그대로 든 거 진짜 대박입니다. 도른자를 만나서 고생 많으셨네요. 저렇게까지 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바로 반품 진행하세요. 네 번째. 집 앞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 기차 타고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다니 저 정도면 경제 개념도 없는 것 같네요. 연애 때 이런 것도 속였다고요? 남자분 연기한다고 힘들었겠어요. 정말 연기 대상감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만 아는 타입입니다. 저런 사람들 절대 안 바뀌어요. 아마 지금도 님 남편은 저러다 말겠지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 아들 부부가 여행 가는 게 꼴보기 싫어 없는 제사까지 만들어내다니. 정말 답이 없는 집구석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꼭 이혼 성공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